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1, 2차 방정식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연습 문제 풀면서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공식하고 그리고 앞에서 중요하게 여러분 강조를 했던 판별식 그리고 근해 공식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확인해 보시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집합 x가 있어요. 그쵸? x를 원소로 갖는 a제곱 x 플러스 1 그리고 a의 x 플러스 1이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게 공집합이 되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어떠한 x인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공집합이다라는 거는 원소가 없다는 소리겠죠. 즉, 이 방정식을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식만 따로 다시 쓸게요. a제곱 플러스 x 그리고 a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식을 꺼낼 수가 있고요. x를 갖고 있는 항과 x를 갖고 있지 않는 항으로 나누어서 한번 좌변하고 우변을 옮겨보면 a제곱 그리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a의 x는 그리고 1도 마찬가지로 우변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좌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a의 a 마이너스 1x는 a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공집합이다 그랬어요.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떤 형태가 되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 0 곱하기 x는 어떠한 상수, 그쵸? 0이 아닌 상수의 형태가 되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면 된다? a가 0이 되면, 그쵸? a가 0이 되면은 좌변의 식은 0이 돼버려요. x값에 상관없이 0이 돼버리고 반면에 우변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0은 마이너스 1이다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다? 0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처럼 첫 번째 문제 우리 1차 방정식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케이스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2차 방정식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 두 근을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식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두 근의 합을 먼저 보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즉 6분의 마이너스 2라서 얼마다?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a분의 c가 돼서 6분의 1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자, 여러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를 뺀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을 보고서는 먼저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9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6분의 1이 돼서 따라서 얼마다 이거는 9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거는 사실은 9분의 3으로 통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시계값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그쵸?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메이네요. 예.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식을 전개를 하면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이기 때문에 그대로 1, 그 다음에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런 값을 얻을 수 아우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메이네요 오늘. 자, 알파 베타 플러스 식을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6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의 값은 6분의 1에서 자 여러분 6분의 1의 역수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 그대로 6이 될 거예요. 자, 6 마이너스 2니까 얼마? 플러스 4. 따라서 얼마? 4라는 거는 6분의 24라서 6분의 25라는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처럼 근각의소의 관계 이용을 해갖고 식의 값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우리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각의소의 관계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반드시 연습하시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3번도 근에 관한 문제죠. 2차 방정식에 3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3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느냐? 주어진 식을 보시면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근이 안 나오죠. 0, 0, 그래도 3은 0이기 때문에 일단 0이라는 값은 같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주어진 식을 각각 x로 좌변과 우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 더하기 x분의 3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이것의 한 근이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값이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자, 알파를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2는 우변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이 자,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3은 2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요. 자, 근각의소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두 근의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1분의 3이 되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베타라는 것은 그쵸? 베타는 알파분의 3하고도 같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것을 베타를 주어진 앞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알파분의 3. 자, 그것은 2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근각의소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우리 두 가지 풀이로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실수를 원수로 가지는 두 집합, 그쵸?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1,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다. 두 집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이, 그쵸?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교집합은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원소를 얘기를 하죠. 지금 보시면은 A에도 그렇고 B에도 그렇고 3이라는 원소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 3이 두 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A제곱, 그쵸?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지금 A라는 집합에 3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이 있죠. 그쵸? 따라서 얘가 3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3이 자변으로 넘어가면은 4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은 4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A가 얼마다? 마이너스 4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일단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B에다가 A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집합 B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나요? 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원소를 갖게 되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은 두 개의 교집합이 3이 아니라 얼마가 되나요? 1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안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두 번째. 그럼 A가 4는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B라는 집합을 써보면은 A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6이 되죠. 자, 그리고 4 집어넣으면은 3하고 6이라는 것을 원소로 갖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A하고 B의 교집합이 지금처럼 3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2차 방정식하고 집합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나온 문제였어요. 다음 우리 5번 문제 넘어가서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근의 조건,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죠. 자,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4mx 더하기 3은 0. 자, 여기서 두 근이 모두 음이 되는 실수 m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요.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확인한다? 자, 여러분 두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이 존재를 해야 판별을 할 거 아니에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라서 일단 조건이 있을 경우에 우리 판별식이 근이 존재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두 근 모두 음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두 근의 합,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알파 플러스 베타, 즉 A분의 마이너스 B, 근각에서의 관계, 그쵸?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왜? 두 근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을 더했을 때는 0보다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확인할까요? 두 근의 곱이겠죠. 그쵸? 합과 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얘도 커져야 된다. 그쵸? 왜요? A분의 C가 될 거고요. 그쵸? 두 근의 곱.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0보다 커야 된다. 자, 근각에서의 관계를 나타내서 같이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 이 세 가지 판별식과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범위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D라고 했는데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지금 4mx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4mx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이것을 제곱을 하면 b' 제곱하게 되면 짝수 판별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4m 제곱, 그쵸? b'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m을 제곱하기 때문에 4m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그래서 C 상수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개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M 플러스 루트 3, M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뭔가요? M은 어떤 범위에 있겠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M은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 범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범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판별식 먼저 하나 해갖고서는 M에 대한 한 가지 범위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군의 합에 대한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거죠. A분의, 그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B.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앞에 또 붙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4M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M제곱 플러스 1은 보시면은 M은 지금 실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그쵸? 4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에서 M 제곱하게 되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죠. 그래서 분모는 지금 플러스가 되고요. 위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가 분자가 음수가 돼야겠죠. 따라서 M은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까지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의 식, A분의 C가 되겠죠. 그쵸? M제곱 플러스 1분의 3. 이게 어떻게 되는데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M제곱은 플러스예요. 그쵸? 플러스분의 3은 상수분의 플러스죠. 따라서 이건 플러스분의 플러스 따라서 모든 M의 값에도 다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M에 대해서 쓴 모든 범위에 대한 교집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루트 3보다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M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그런데 이 지금 써놓은 모든 조건에 대해서 교집합을 생각하셔야 돼요. 합집합이 아니라 이 지금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지금 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어떤 부분이겠어요? 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M의 값은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교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M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M 제곱백 값은 얼마다? 3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5번에 1번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처럼 판별식 그리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물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한 조건도 달리해서 우리 조건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2차 방정식 근에 대한 조건에 대한 문제 풀이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음 우리 6번 문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한 실근, 그쵸? 1 플러스 pi를 포함을 하고 있네요.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의 한근이 실수일 때, 그쵸? 다른 한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i하고 우리 지금 i를 갖고 있지 않은 식으로 한번 식을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제곱 pi 식을 쭉 전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 더하기 x 마이너스 xi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는 0이다. 식을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을 우리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i 그리고 i 이렇게 i를 갖고 있는 파트와 갖고 있지 않은 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이렇게 돼 있죠.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i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허수 단위 i를 갖고 있지 않는 파트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전개를 했어요. 자, 이것은 0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실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x 그리고 p 다 실수죠. 그쵸? 실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소수의 형태에서 는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앞에도 0 그리고 허수 단위 i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x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가 될 때 우리 실수 여기가 앞부분이 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x가 마이너스 3일 때하고 2일 때를 뒤에다가 각각 집어넣었을 때도 만족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x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자 9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얼마예요? 9p 플러스 1i는 사실 우리는 여기도 0, 여기도 0, 허수 단위 i도 0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엔 p가 얼마가 나와요? 9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p는 양의 실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위에는 이렇게 되면은 p에 대한 조건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집어넣게 되면 x가 2가 된다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러면 x가 2가 된다면 4p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p 마이너스 4i가 0이다. 따라서 p는 얼마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언제일 때? 하나의 근이 2일 때, 그쵸? 그리고 p는 얼마가 나오겠다? 우리 지금처럼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p의 값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x값 한 근 나왔죠. 2라고. 자, 이것을 그러면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p가 1이 나왔기 때문에 1 플러스 p가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i의 x제곱 식을 완성하면요.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x 아이고 이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p의 값을 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의 근, 사실 이 x가 2라는 게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근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나? a분의 마이너스 b다. 따라서 1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 실수화를 하게 되면 그리고 위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분모를 보시면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1 마이너스 i제곱은 실제로는 2죠. 왜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플러스의 i의 제곱. 자, 그러면 1하고 i제곱은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얼마다?
2. 근데 위에 마이너스 2i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i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i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근 x가 2일 때 또 다른 하나의 근은 얼마가 되겠다? 우리 2 더하기 베타를 했더니 i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베타에 해당하는 건 얼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i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식을 좀 길게 썼는데요. 지금 처음에 보시면은 i하고, 그쵸? 식을 허수 단위 i하고 i를 갖고 있지 않은 파트로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는 0이 되려면 복소수에서 0이 된다라는 건 실수부와 허수부가 동시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부를 0으로 하는 근의 이 후보들을 두 개를 생각을 했어요. 마이너스 3하고 2에 대해서 근의 후보를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P가 어떻게 된다? 음수가 나와버리죠. 양수가 아닌. 그래서 2를 집어넣었더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P가 양수 조건 1을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의 값과 하나의 X값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을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서 나머지 하나의 또 다른 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근을 계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썼지만 우리 허수, 그쵸? 복소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2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2차식의 근에 대한 문제예요. 그쵸? 근의 조건에 대한 건데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2x 더하기 2a-8은 0이다.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그쵸? 두 실근의 곱이 일단 0보다 작고 그런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그쵸?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도록 하는 거네요. 그쵸?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다. 그쵸? 알파 곱하기 베타를 나타내는 거는 A분의 C고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쵸?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시면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쪽이 더 큰 거예요. 그쵸? 절대값이.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B를 한 게 0보다 크게 나와야겠죠. 크게 나와야겠죠. 그쵸?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의 값을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분의 C, 1분의 C, 2A-8이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져야 된다. 따라서 A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4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동시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 두 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배의 A-2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커져야 된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A-2가 0보다 커서 A는 2보다 크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A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따라서 뭐밖에 없다? 3밖에 없겠죠.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는 3밖에 없겠다. 자, 지금 보시면 7번에서 제가 뭘 안 썼어요? 앞에 문제에서 여러분, 앞에 몇 번이었나요?
우리 5번 문제 풀 때는 판별식도 앞에 처음에 썼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별식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처럼 문제에서 만약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그쵸? 조건에서 두 실근의 서로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게 되면은 지금처럼 판별식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별식을 나타내는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식이죠. 그런데 b제곱은 어차피 실수를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안에는 a하고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a하고 c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랑 맞물려서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플러스가 돼서 이 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자동으로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7번처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하지 않아도 지금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 안에 판별식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따라서 따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두 가지만 조건을 따져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 마찬가지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서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시면 x에 대한 2차식, 그쵸? x에 대한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ka 마이너스 4k 더하기 4b. 자, 이것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제곱 이런 식으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식이 그쵸? 어떠한 제곱으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말은 무슨 말하고도 같냐? 이것을 2차 방정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2차 방정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 경우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느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그쵸? 중근을 가질 때 어떤 것의 제곱은 0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8번 문제는 우리 어떤 식으로 바꿔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하여라 라는 것으로도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을 생각을 하면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의 값을 갖도록 해야겠죠. 자, 따라서 4분의 d, 지금 보시면 1차식의 개수가 지금 4인 걸, 마이너스 4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4a인 걸. 따라서 짝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이것을 제곱한 거, 그쵸?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 ka 마이너스. 자, 이 판별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는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쵸? 중근을 갖는 거니까요. 따라서 전개하면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플러스 4k 마이너스 4b는 0이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죠. 따라서 k를 갖고 있는 항과 갖고 있지 않은 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4배의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k는 0이다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 0. 동시에 앞에 부분도 는 0이 돼야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뒤에 부분에 의해서 4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다? 16이 되겠죠. 4의 제곱은 16이기 때문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20해서 3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8번 지금 보시면은 함수식을 방정식 형태로 생각을 해서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우리 2차 방정식의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은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우리 항등식도 나왔고요. 8번 문제에.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다 쓰였는데요. 지금 8번처럼 여러분 문제 하나 안에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서 다른 단원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돼서 문제 나오는지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보시면 2차식 fx 는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f의 3x 플러스 5는 0의 두근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fx를 따라서 우리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최고창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f의 3x 플러스 5라는 거는 똑같은 식에 x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갔나요? 3x 플러스 5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x 대신에 3x 플러스 5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는 0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족하는 것을 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두 개의 어떤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진 형태에서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족하는 두 개의 x값이 바로 이 3x 플러스 5를 포함을 하고 있는 2차식의 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앞에서 3x 더하기 5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 뭐가 될 수 있겠어요? 3분의 그쵸? 지금 플러스 5 마이너스 알파의 부를 바꾼 거 알파 마이너스 5가 하나의 근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뒤에서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5가 x가 이러한 값들을 가졌을 때 각각의 괄호 안에 1차식이 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근, 지금 3x 플러스 5를 포함을 하고 있는 새로운 2차식에 대한 두 근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근의 합은 보시면 지금 3분의로 통일이 돼 있죠.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번에 답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형태 쓰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x 안에 다른 값이 그쵸 다른 수식이 들어갔을 때 똑같이 당황하지 마시고 작성을 하시면은 쉽게 문제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마지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에서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해두세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돼 있죠. 지금처럼 근호를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분모 분자의 형태를 근호를 합쳐서 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떠한 조건이다?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나올 때마다 꼭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항상 실근을 받는 방정식을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어요. 기억부터 보시면 x제곱 그다음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여기다. 우리 실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따지려면 판별식 써야겠죠. 이것에 대한 판별식은 어떻게 되나요? b제곱 a제곱 그쵸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b네요. 그쵸? 자,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곱은
플러스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B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수죠. 따라서 플러스 따라서 이거는 항상 0보다 클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옳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러면 4a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나요? b는 제곱했기 때문에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같지만 a가 사실은 음수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a가 갖고 있는 음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겠죠. 따라서 니은 역시 항상 실근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급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는 0이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D를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생각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더하기 4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마치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b제곱은 실수 대곱했으니까 플러스 맞아요. 그렇지만 a가 지금 갖고 있는 부호가 뭔가요? 음수예요. 따라서 플러스 4a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귿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호가 이 a랑 b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a가 b 제곱보다 절대값이 더 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항상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 10번 문제도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건식 그리고 2차식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를 줬죠. 자, 이런 문제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2차 방정식에 관해서 문제 1, 2차 방정식 통합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2차 방정식은 아무리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하여튼 2차식에 관한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식에 관해서 푸는 거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앞에 기본 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꼭 연습해 보시면서 연습 많이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